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로 숨어 있는 작은 공원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벤치 위에 앉은 한 할머니의 어깨를 따스하게 비춰주죠. 이정분, 80을 넘긴 나이에도 등은 곧게 펴고 앉아 계시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낡은 폐지 수레가 놓여 있고 그 위로는 얇은 담요 한 장이 덮여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겠지만 정분의 눈빛만큼은 남달랐습니다.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따뜻함과 선함, 그리고 어딘가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죠. 마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정부는 가끔씩 공원 입구 쪽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정분이 운영했던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정분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국밥을 끓이며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 시절 말이죠. 한때 정분의 국밥집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정분은 작은 국밥집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배고픈 학생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고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노숙자들이 찾아와도 정부는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주곤 했어요. 그런 정분의 마음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나눔의 명인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치솟는 임대료, 변해가는 동네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분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배신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심지어 정분이 평생 갈고 닦은 비법 레시피까지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도 정분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 손님에게 마지막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내어주고 나서야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정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죠. 지금 정부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공원 벤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분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을 깬 정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죠. 관절마다 쑤시는 아픔이 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아요. 대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복지관에서 나오는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가는 길, 정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음식이 부족하면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곤 했거든요. 복지관 직원들도 정분의 그런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분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정분의 단골 손님 중에는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된 백인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인수는 어려운 시절 정분의 국밥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공부했던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정부는 인수가 돈이 없어도 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고 때로는 용돈까지 쥐어주며 격려해 주었죠. 인수가 성공한 후에도 정분을 잊지 않고 찾아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정부는 늘 정중히 거절했어요. 자신이 베푼 것은 조건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정분의 마음을 알고 있던 인수는 멀리서나마 정분을 지켜보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인수의 마음을 알면서도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예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분에게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정분의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분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죠. 지금도 정분은 자신이 가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함께 걸어주곤 했어요. 정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정분이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죠. 정분이 매일 앉아있는 공원 벤치 앞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닙니다. 그 중에는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5살 청년 태훈도 있었어요. 태훈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정식 직장을 구하지 못해 김밥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매일 아침 김밥집으로 출근하면서 벤치에 앉아 계신 정분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정분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얇은 옷차림으로 떨고 계신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유난히 추위가 심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었다 빼었다 하시는 모습이 태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훈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태훈은 김밥집에서 아침 식사용으로 싸온 김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정분의 모습을 보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 같았어요. 태훈은 조심스럽게 정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훈의 인사에 정분은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아침 식사 안 하셨으면 이거라도 드세요. 태훈은 정성스럽게 싼 김밥 한 줄을 정분에게 내밀었습니다. 정분은 한참 동안 태훈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죠. 정분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천만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드세요. 태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각할까봐 서둘러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분이 여전히 김밥을 들고 태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분은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맛은 단순히 김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마음의 맛이었죠. 정분은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태훈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김밥을 다 먹고 난 후 정부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훈이 건네준 김밥 한 줄이 정분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던 그 시절의 기억들 말이죠. 그날 밤 정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휴대폰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 휴대폰 속에는
정분이 절대 누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전화번호가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수의 전화번호였죠. 인수는 정분의 옛 단골 손님이었고 지금은 한진식품이라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인수는 성공한 후에도 정분을 잊지 않고 자주 안부를 물어왔지만 정분은 늘 도움을 거절해왔습니다. 정분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인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태훈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인수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말이죠. 태훈이 자신에게 김밥을 건넬 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실한 배려를 인수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인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인수의 목소리는 바쁜 듯 했지만 정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분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수야, 잘 지내고 있었니?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인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만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너에게 전화를 했단다. 정부는 태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청년이 자신에게 김밥 한 줄을 나누어 준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이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 사람은 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너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단다. 정분의 말을 들은 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그 청년에게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평소처럼 김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제 정분에게 김밥을 드린 일로 마음이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침 식사를 거른 것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분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김밥집에 도착한 태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태우는 처음에는 가게와 관련된 일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태훈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혹시 태훈 씨 맞으신가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태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자 그 남성은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식품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태훈 씨께서 어제 한 분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저희 회장님께서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태훈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욱 당황했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태훈 씨를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태훈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비서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어제 태훈 씨께서 한 할머니에게 김밥을 나누어 주셨죠? 그 할머니가 저희 회장님께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태훈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김밥을 드린 할머니와 이 대기업 회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김밥집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워했어요. 평소 성실하고 착한 태훈이지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올 정도의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비서들의 정중한 태도를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훈 씨, 지금 시간이 되시면 잠깐 저희와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태훈은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게다가 호기심도 생겼거든요. 도대체 어떤 할머니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태훈이 한진식품 본사에 도착했을 때 회장실 앞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수 회장이었어요. 인수는 태훈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인수는 태훈을 회장실로 안내하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정분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어제 태훈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정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들려주었습니다. 태훈은 그제야 어제 만난 할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정분 어머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조건 없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 제가 보답하려고 해도 늘 거절하셨어요. 인수의 말에 태훈은 정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수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태훈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정분 어머님께서 태훈 씨를 위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태훈 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정분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훈아, 어제 내가 준 김밥 한 줄이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단다. 그것은 단순히 김밥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평생 남에게 주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할머니에게 준 그 작은 배려가 할머니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 할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그 마음 때문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어. 다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꿈을 말이야. 그리고 그 꿈을 너와 함께 이루고 싶단다.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겠니? 편지를 다 읽고 난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동 때문이었죠. 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훈 씨, 정분 어머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어머님께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정분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인수와 태훈은 정분을 만나러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태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훈의 모습을 보자 정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훈아, 왔구나. 그리고 인수야, 너도 고맙다. 세 사람은 오래된 국밥집 자리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정분의 눈에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지냈었는데 정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수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국밥집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인수야,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은 조건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니? 그때 태훈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께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태훈의 진심 어린 말에 정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며칠 후 공원 근처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분국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연 것이었죠. 가게 안에는 정분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어요. 김밥 한 줄의 마음이 국밥 한 그릇의 기적이 되다. 개업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분의 국밥집이 다시 열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것이었어요. 예전 단골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정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국밥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태우는 정분 옆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분에게 국밥 끓이는 비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가게 운영을 도맡아 했습니다. 인수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었고 가끔씩 손님으로 찾아와 정분과 옛 추억을 나누곤 했어요. 정분국밥의 특별한 점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는 무료 쿠폰을 나누어 주었고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배달 서비스도 제공했어요. 학생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때로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태우는 정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장사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나누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분 역시 태운이 있어서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어요. 가게가 안정되자 정분과 태운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자는 것이었죠. 매달 수익의 일부를 떼어놓아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했고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무료 급식 봉사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도 정분국밥의 이런 활동에 깊이 감동했어요. 한진식품에서도 정분국밥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도 지원하게 되었죠. 계절이 바뀌어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정분국밥은 이제 이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추운 날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국밥으로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부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가게에 나와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앞으로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 청년은 마치 1년 전의 태운처럼 망설이는 표정으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부는 그 청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청년에게 말했어요. 추운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청년은 당황하며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요. 정분의 따뜻한 말에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청년은 정분의 배려에 깊이 감동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정분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네던 그 순간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어르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정분의 국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가게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인수도 오늘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정분국밥을 찾는 것이 인수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국밥이 정말 맛있네요. 인수의 말에 정분은 환하게 웃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자 정분과 태우는 하루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채웠어요. 정부는 가게 문을 닫으며 공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에는 여전히 벤치가 있었고 가끔씩 정분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쉬어가곤 했어요.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태훈아,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정분의 말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내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춥고 힘든 곳이지만 정분국밥 같은 따뜻한 공간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청년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정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나누는 마음은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정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